코는 선천적으로 휘었거나 얹혀있던 코, 그리고 매부리 코인 경우나 사고에 의해 코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코는 외모적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보다 자신 있는 삶을 위해 선택하는 여러 가지 코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투데이의 조윤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얘기 중에 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코 잘생긴 사람 중에 거지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는 코의 생김을 단순히 코의 밑줄,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추움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코의 크기, 높이, 콧망울의 크기, 각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은 코 생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아름다워지기 위한 성형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보다 자신 있는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코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컬 투데이를 함께 끌어갈 가족인데요. 네, 리포터 도소연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콧대 높은 여자 도소연입니다. 네, 콧대 높은 여자라는 얘기 정말 많이들 쓰죠.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콧대 높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도소연 씨는 본인의 콧대가 썩 마음에 드시나 봐요? 사실은요, 이 동글동글한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성형도 고려했었거든요. 그런데 성형수술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저에게 잘 맞는 성형수술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요, 마음 단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과거에 코 성형하면은요, 무조건 실리콘 넣고, 그쵸, 코 높이에만 좀 연연하셨던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미용적인 분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코의 재건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코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거든요. 먼저 도움을 주신 전문가를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사람마다 어울리는 코는 따로 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코를 찾아주는 최승호 원장. 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코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최승호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대에는 선천적이나 혹은 사고에 의해서 코 재건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 미용 코 성형과 코 재건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딱 듣기에도 미용하고 재건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재건은 아무래도 이제 정상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게 재건이고 미용은 현재 정상적인 구조보다는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미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엄밀하게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재건은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기능적인 것이 반드시 추가로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근데 원장님, 모든 코가 재건의 대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코 재건의 대상은요,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코가 많이 휘어서 숨을 쉬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코가 많이 이제 휘어 있기 때문에 숨 쉬기가 어렵고, 따라서,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이제 뭐 비염도 더 심하게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순열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코가 따로 구순열이 이제 동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 자체 모양이 이제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상적인 코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재건이 필요한 수술이고 또 매부리 코는 어떻게 보면 이제 휜 코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매부리 코를 이제 재건 쪽 대상으로 놓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매부리 코는 코의 뼈 형태를 골격 구조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건술에 이제 속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코라든가 또는 들창코, 짧은 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들창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상이 되겠는데요. 코가 짧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코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 넣어주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이제 그 짧은 코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뼈 구조를 연골의 구조를 정상적인 길이만큼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재건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비율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 코가 변형이 오게 되고 또 변형이 온 코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양으로 이제 변해가는데 특히 이제 구축이 일어났다든가 또는 코가 기능적으로 많이 저하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중격이 무너져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재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코 재건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코 재건술이 필요한 증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쁜 코, 아름다운 코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 재건술 대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휜 코. 자, 코가 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유발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체크해 가겠습니다. 예. 코가 휘는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특히 가장 흔한 거는 어려서 자기도 모르게 다쳤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코가 성장하는 성장 포인트가 크게 자라지 않다가 만 17세가 되면 전체 코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예. 그때 가서 이제 코 모양이 변형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가 비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선천적으로 코가 이제 휘어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통해서 코에 보형물을 집어넣는데 그 보형물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던가 아니면은 보형물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코가 이제 들려 올라간다던가 하면서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골절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그 골절 라인이 잘못돼서 좀 더 휘게 된다던가 또는 아니면 휘지 않았던 코가 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코가 이제 삐뚤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삐뚤어진 코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코가 삐뚤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네. 한쪽이 비뚤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비중격이라는 것 자체가 코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골인데 그 비중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휘게 되는데 비중격이 휘게 되면 이제 그 코가 비중격이 휜 쪽으로 막히게 되고 코는 양쪽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비중격이 휜 부위가 기능을 할 때는 그쪽 콧구멍이 막히고 그 다음에 막히지 않았던 콧구멍이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또 반대쪽도 막히게 되고 따라서 비뚤어진 코인 경우에는 이제 코가 막힌다는 거, 숨쉬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그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코가 비뚤어지게 되는 경우는 대개 이제 그 네브리코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예전에 그 주이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나쁘게 묘사할 방법이 없었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마귀 알몸의 그 코를 네브리코 형태, 비뚤어진 코 형태로 많이 묘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코 형태가 그런 그 비뚤어지고 네브리코 형태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사람들 인상에 이제 우리가 각인되기를 코가 비뚤어지거나 좀 네브리코가 있으면 인상이 마귀 알몸 같은 인상이 있다던가 얼굴이 길어 보인다던가 아무튼 좋지 않은 이미지 쪽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도 좋지 않고 또 미용적인 거로도 좋지 않고 그런 특징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요, 숨쉬기 곤란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흰 코의 유형도 다양한가요?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휜 코의 유형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코가 전체적으로 많이 휘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여러 번 하게 되면 코 자체의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손상을 받게 되면서 이제 코가 이제 그 변형이 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그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그 휘어진 코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코가 이제 S자로 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고라든가 또는 이제 충격에 의해서 코뼈가 골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코가 성장하는 성장 포인트가 어느 한 부위에서 손실이 되면서 코가 많이 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보형물을 잘못 삽입해서 코가 많이 휘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 삽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제 보형물이 움직인다던가 또는 이렇게 비친다던가 또는 옆으로 휘어 보인다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뭐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얹청이 코 또는 이제 구순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좌우가 좀 모양이 다른데 이거는 코 형태가 좌우가 이제 성장이 다르게 되면서 한쪽이 기울어지고 작고 이렇게 이제 변형이 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네.
예, 정말이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흰 코는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시작하게 될까요? 예. 일단 코가 휘게 되면은 우리가 절골술을 통해서 코를 교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중격, 그걸 비중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중격이 휘게 되면 코도 같이 휘게 되고 역으로 비중격을 똑바로 잡지 못하면 휜 코를 교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휜 코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중격이라는 것을 100% 잡아야 되고 비중격이 100% 잡힌 전제하에서 골절을 통해서 코뼈를 교정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흰 코 수술 사례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좀 전에 이제 그 유형에서 보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어떤 타격에 의해서 코가 많이 휘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휘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뼈도 많이 휘었지만 안에 있는 비중격도 대단히 많이 휘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전에 그 설명드린 대로 비중격이라는 거를 100% 똑바로 잡아서 비중격을 먼저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따라서 이제 기능적인 거를 개선시킨 다음에 네. 그다음에 코뼈를 골절해서 이제 코뼈를 똑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코뼈 자체를 바로 잡아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글쎄요, 회복 기간이 꽤나 걸릴 것 같은데 대략 며칠 정도 걸리고 또 회복 기간 동안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네. 그 코뼈를 골절하는 수술이라고 해서 회복 기간이 더 긴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코뼈를 골절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그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격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비중격을 어느 정도 교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비중격을 그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네. 일반적인 미용 성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골절을 통해서 휘어진 코를 잡는 데는 대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코 재건술 대상입니다. 바로 엉청의 코인데요. 원장님, 엉청의 코는 외모에 대한 글쎄요, 열등감까지 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엉청의 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원청의 코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구순열을 얘기하는 건데요. 구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입안에 있는 그 입천장이 갈라지면서 입술까지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심한 구순열이 있고 예.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코만 좌우가 좀 다른 아주 구순열 중에서는 비교적 약한 경우가 있겠죠. 대개는 이제 구순열이 오는 원인은 이제 발생학적으로 어떤 그 코의 일부 구조물이 발생이 좀 더디면서 한쪽이 자라고 한쪽이 안 자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건데 구순열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이게 구순열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특징적으로는 콧구멍이 좌우가 좀 다르다는 데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이미지는 다 정상적인데 다만 콧구멍이 조금 달라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코 모양이 이제 구순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구순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구순열로 인해서 코의 모양이 변화가 됐다는 걸 먼저 알아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원장님. 엉청이 코는요, 수술을 하면 정상적인 코로 재건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엉청이 코, 그러니까 구순열은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의 좌우가 이제 발육이 달리 되면서 이제 변형이 온 거기 때문에 그 한쪽에 작아진 코의 구조를 다시 이제 자기 조직의 연골을 이용해서 복원을 시켜주면 거의 정상에 가깝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구순열은 사실은 외모상 보기에는 대단히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구조지만 실제로 수술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그 효과적이고 비교적 쉽게 교정할 수 있는 재건에 속하는 그런 코라고 하겠습니다. 예, 재건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엉청의 코 치료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입술이라든가 그 구개천장 쪽에는 크게 변형이 없으면서 다만 코가 좌우가 좀 달라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런 그 코가 좌우가 달라지면서 코가 좀 휘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보이고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콧구멍에다가 이제 위쪽에 연골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구조 형태를 연골을 이식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콧구멍의 그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정상적인 코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요, 1회 시술로, 지금 치료 사례와 같이 그렇게 정상적인 코가 가능할까요? 좀 힘든 경우는 없나요? 그렇죠. 이제 구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히 미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아주 심하게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구순열에 대한 수술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처음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성장할 때까지 구순열에 대한 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만 17세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정해주는 네.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교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정한 다음에. 따라서 구순열이 심한 경우에는 보통 3번 또는 4번까지 우리 교정을 해줘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아주 심한 경우고, 예. 비교적 아주 미약한 경우에 구순열은 단 1회에 교정이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 계속해서 코 재건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긴 코와 짧은 코. 글쎄요, 코가 긴 경우와 짧은 경우 휘거나 얹혀코처럼 외관상으로 컴플렉스는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코 재건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멘트를 했는데요. 네. 매부리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인상이 특히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되기로는 코가 좀 길고 매부리코 형태가 되면은 인상이 좀 이렇게 사나워 보이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인상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매부리코 형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뼈를 골절하고 뼈 구조를 축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구조에 가깝도록 만드는 그런 수술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재건에 이제 속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긴 코뿐만 아니라 이제 짧은 코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짧은 코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코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코 연골 구조를 다시 교정해서 정상적인 코 구조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재건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긴 코와 짧은 코의 경우요, 수술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치료 네. 사례 소개시켜 주세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간이 좀 낮게 되면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유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물고기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좀 되는데 인상이 좀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고 코끝이 길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렵죠. 실제로는 이런 인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매부리코 형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좋지 않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지금까지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보다는 정상적인 코의 길이나 또는 매부리가 없는 형태를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봉이라고 해서 이제 매부리 형태를 먼저 골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그런 뼈를 골절을 해서 정상적인 길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 앞쪽에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코끝은 비중격을 절제를 해서 비중격과 코 안에 있는 점막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코끝 형태를 우리가 정상적인 각도인 90도 정도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비봉이 남아 있고요. 코끝이 이렇게 좀 길게 돼 있고 미간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얼굴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길어 보이는 이미지가 되고요.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봉을 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미간 사이가 이마와의 각도가 대개는 한 145도 정도가 이제 가장 예쁜 각도가 나오는데 네. 그 각도를 지금 만들어 준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코끝하고 이 인중하고 각도가 90도 정도가 되게끔 이렇게 들어 올려준 거죠. 네, 정말 코의 길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확 변하는 듯합니다. 보셨죠? 자, 계속해서 코 재건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선천적으로 코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와는 달리 아름다워지려고 서령을 했는데 불행히도 코 변형이 와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죠. 예.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예뻐지려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코끝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그 생각보다는 대단히 적기 때문에 그런 혈관이 하나나 2개 정도만 손상을 받게 되면 코가 부축이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 형태가 변형이 오고 또 코가 짧아진다던가 비뚤어진다던가
여러 가지 모양상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재건이 필요한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럼요. 구체적으로 코 변형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지요? 준비된 사진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코끝이 지금 많이 틀어져 있고 콧구멍이 네. 이제 짝짝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이쪽이 많이 막혀 있고 또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그 코볼 아래쪽이 빨래집게 찝은 것처럼 네. 연골 손상으로 인해서 푹 들어가 보이죠.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로 인해서 변형이 온 거고 또 이 경우도 보시면은 코가 이제 대단히 이제 짧아져 있고 낮고 이런 변형이 온 거는 수술로 인해서 이제 코가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코 피부가 점점 위로 들어 올라가는 그런 구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코가 이제 마이클 잭슨처럼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코가 아주 심한 들창코가 되고 또 이제 코 모양도 틀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이물질을 이용해서 코를 다시 만들 수는 없고요. 반드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코의 길이를 연장하고 코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 자리는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코를 늘리려고 했다가 지금 뚫고 나간 자리인데요. 코가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뚫고 나갔고 왜냐하면 이제 코가 좀 짧은데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이물질을 강하게 코끝에다 밀게 되면 코끝에 있는 혈관이 압박을 받게 돼서 그로 인해서 피부가 구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코가 점차 들어 올라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런 팝스타 마이클 잭슨 아시죠? 예, 그 사람처럼 이제 코가 많이 들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심한 코 변형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물질을 이용해서 만들 수는 없고 반드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먼저 늘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늘어난 코 길이에 대해서 그 비율에 맞게끔 콧등을 올려주는 자기 연골로 올려주는 그런 수술법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코 재수술 같은 경우는요, 실패를 거듭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코가 심하게 변형이 와서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결국 재건이 필요한 건데 재건이라는 게 이제 한번 결국은 마지막에 수술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 수술이 실패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단히 의사로서도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따라서 재건은 반드시 그런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코 성형 재수술이요, 다른 미용 수술보다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은요, 네. 이제 눈 성형보다 한국 사회에서 코 성형 그 빈도가 더 높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횟수가 많아서 부작용이 되는 그런 비율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코 형태가 사실은 이제 짧은 코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짧은 코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해서 코를 늘리게 되는데, 네. 늘릴 때 이제 실리콘을 가지고 늘리게 되면, 그 코에 이제 실리콘 이물질이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이제 네. 변형이 오게 되는데 그런 변형으로 인해서 이제 구축이라든가 또는 코 휘어짐 또는 코 들림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점차 이렇게 재건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희고운 성형외과 최승호 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코 재건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리포터 도선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까지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유연한 허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가가 빠질 수 없는데요. 벌써 몇 년째 웰빙과 다이어트로 요가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찾아라 예뻐지는 비결. 오늘은 요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장을 공개합니다. 찾아라 예뻐지는 비결 요가. 강사님, 요가가요, 여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일단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요가에서는 요가 동작과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만병의 질환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가 있고요. 평소에 쓰지 않은 척추와 여러 관절들을 유연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줘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클 것 같거든요? 네. 효과가 큰가요? 일단 평소에 쓰지 않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주변 근육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또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고 몸매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사실 제가 한 유연 하거든요. 저의 이 예쁜 몸매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이 얼굴까지 작아지게 하는 그런 요가 동작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요가는 산스크리트어 유주가 어원으로 조화와 균형, 그리고 결합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요가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임을 말해줍니다. 최근 요가는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다양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다이어트나 피트니스적인 면이 강조되어 체질에 맞게 변형된 요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의 리포터 소연 씨, 요가에 도전하셨군요. 마음만은 남들만큼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 보이네요. 내려오지 않게 천천히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발에 교차시키세요. 손은 손바닥 바닥에 닿게 붙이세요. 몸통과 다리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요가는 평소 쓰지 않은 근육을 자극하고 사용함으로써 몸의 굳은 살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TV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록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땀 흘리는 것만 봐도 여느 운동 못지않게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니까요. 날씬한 몸매와 바른 자세를 원하신다면 지금 요가에 도전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다 쓰면서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복부에 좀 지방이 많이 쌓인 것 같고 그래서 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군살도 조금씩 없어지고 몸매도 좀 예뻐지는 것 같아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리콘을 넣었지만 최근에는 자가 연고를 넣는다고 들었는데요. 연고를 어디서 채취하고 흉터는 남지 않나요? 콧대가 너무 낮아서 고민인데 낮은 콧대를 좀 어떻게 재건할 수 없나요? 코 수술하면 보형물이 비쳐 보이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찾아라 예뻐지는 비결. 오늘은 요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과 함께 했는데요. 댄스나 운동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서 바쁜 일상에 쫓기는 여성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요가 열풍으로 뜨거운 현장에서 도소연이었습니다. 네, 생생화하면 여러분 함께 보셨죠? 자, 리포터 도소연 씨가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코 수술은 워낙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다들 궁금증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코 재건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코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3.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실리콘을 넣었지만 최근에는 자가 연고를 넣는다고 들었는데요. 연고를 어디서 채취하고 흉터는 남지 않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과거에 실리콘을 넣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자가 연고를 넣는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지금도 이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 이제 자가 연고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코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고를 채취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부위에서 채취할 수가 있는데 뭐 귀라든가 또는 코 안의 비중격 또는 네. 가슴 연골 또는 엉덩이 진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연골뿐만 아니라 다른 보형물들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보형물들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아텍스, 그다음에 이제 알로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자가 조직 그 연골은요, 어디서 이용되는 건가요? 뭐 자가 조직은 우리가 이제 그 엉덩이 진피 지방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연골을 빼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 연골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그 가슴 연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슴에서 연골 조직을 채취를 한다, 흉터가 남지 않을까 일단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굳이 가슴 연골 조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코가 구축이었거나 또는 코가 대단히 짧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물질을 이용해서 그 코를 올리거나 또는 늘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갈 수 있는 찬스가 대단히 높죠. 보통 우리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4mm 이상 올리기가 대단히 어렵고 고아텍스 같은 경우에도 6m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이제 많이 올 수가 있고 또는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적어도 8mm 또는 10mm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조직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코가 짧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물질을 이용해서 늘리게 되면 부작용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늘려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가슴 연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의 흉터는 비교적 크게 남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7번 연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3cm 정도 이제 흉터가 보일 수가 있고 만약에 코끝만 교정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유방 아래 그 가슴선 라인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아예 보이지 않게 채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실 두 번째 궁금증이 되겠습니다. 네, 콧대가 너무 낮아서 고민입니다. 낮은 콧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어떤 방법 이용하시는지. 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적어도 8mm 이상, 10mm 이상 올릴 때는 이물질을 이용해서 올릴 수가 없고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올려야 되는데 자기 조직 중에서도 귀연골이나 비중격은 그 정도 높이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8mm, 1cm 이 정도 높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슴 연골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높이를 원하는 만큼 다 올려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콧대가 낮은 경우 재건한 사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소개해 주세요. 이 경우는 이제 수술을 여러 번 반복으로 인해서 콧대가 대단히 낮아졌고 코끝이 매우 짧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콧대를 8mm 정도 늘렸고 코끝은 1cm가량 늘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콧대가 높은 경우에는 비교적 아주 쉽게 수술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콧등의 그 험프, 그러니까 그 매부리를 절개해주고 양쪽의 콧뼈를 골절해서 모양을 예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3 마지막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수술 시 보형물이 비쳐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도 올려주셨는데요. 글쎄요, 수술하기 전부터 조금은 섣부른 고민이 또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보형물이 비쳐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어떤가요, 원장님? 보통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요, 이제 실리콘의 석회화 현상 때문에 코가 이제 비쳐질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코가 비쳐지는 이유는 너무 코가 낮은 경우에 두꺼운 실리콘을 올렸다던가 아니면은 뼈막 밑에다 놓지 않고 뼈막 위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비쳐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비쳐지는 경우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콧대가 비교적 굉장히 낮은 경우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형물을 너무 높게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보형물 자체가 코 뼈막을 통해서 들어가질 않고 뼈막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자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가 오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또는 그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콧등이 좀 빨개진다던가 또는 파랗게 변한다던가 아니면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색깔이 변한다던가 이제 그럴 수가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대체해 줄 수가 있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장님, 간혹 보형물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염증의 이유는 뭐예요? 염증은 이제 물론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네. 부적절하게 이제 조치가 돼서 염증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좀 잘못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담배를 핀다던가 또는 술을 마신다던가 네. 그랬을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런 거를 모든 거를 다 이제 지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1년 또는 2년 후에도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대개는 이제 자기 조직이 아닌 이물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염증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후의 관리도 정말 중요한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발건으로 저희가 코 재건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술 후에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원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코 성형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거고 또 재건을 통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코 구조가 대단히 손상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특히 혈관 손상이 많이 와 있는 사람들은 혈관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데 그 보존하는 방법은 물론 의사가 해야 되겠지만 환자가 주의해야 될 거는 수술하고 나서 담배를 핀다던가 또는 술을 마신다던가 하는 거는 최소한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반드시 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포터 도서연 씨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발빠르게 출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메디컬 투데이 최승호 원장과 함께 코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굴에 비해 유난히 큰 코, 거기에 오똑함이나 찾아볼 수 없는 코, 마스크로 가리고 다닐 수도 없고,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도 정말 내 세상이 오는 건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요, 이 동글동글하고 이 넓은 코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같이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코를요, 메이크업만으로도 좀 자연스럽고 오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오똑한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눈썹의 모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코선, 하이라이트, 이 얼굴의 중심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메이크업을 해야 전체적인 그 코 중심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코만 뭐 메이크업을 해서 작아 보이거나 어떻게 보이는 걸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자, 눈썹 모양이 다 완성. 우와, 정말 다르네요. 메이크업 하나 했을 뿐인데 코가요, 클레오파트라 뺨치게 높아졌어요. 오똑한 코어 만들기 메이크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눈썹과 코에 연결되는 그 부분을 브라운 섀도우로 음영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콧등에는 라이트하게 하이라이트를 준다라는 것. 하이라이트를요? 그래서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믹스가 돼야만 오똑한 코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형을 한 듯 안 한 듯 정말 오똑한 코를 만들 수 있는 그 비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메이크업으로 예쁜 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 순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와글와글 신문고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전 약간 매부리코였는데 코뼈를 깎은 수술을 받고 고어텍스를 삽입했습니다. 수술 3개월 후 다시 그곳에 뼈가 자라 재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보형물이 튀어나온 것인지 뼈가 또 자란 것인지 콧등이 볼록하게 솟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군요, 원장님. 뼈를 깎게 되면 뼈가 다시 자라게 되나요? 이 경우를 문제는 어떻게 또 풀어야 될지 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코뼈가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매부리가 있을 때 대개는 그 간단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매부리를 이렇게 갈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갈기만 해서는 뼈는 갈리게 되는데 연골은 갈리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갈았을 때 연골은 들어가다가 부기가 빠지면서 연골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면 또 매부리가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제 매부리가 나간 게 아니죠. 따라서 그거는 다시 수술해서 매부리를 절단해줘야 되고
두 번째 고아텍스를 넣어서도 그 코뼈가 이렇게 콧등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아텍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 20에서 25% 흡수가 되는데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그라들면서 콧등이 이렇게 매부리처럼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매부리가 재발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다시 이제 고아텍스를 펴주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재수술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자, 와글와글 신문고 두 번째 사연 보시겠습니다. 1년 전 코끝에 연골을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코끝이 빨갛고 병원에서는 좀 있으면 연골이 튀어나오겠다는 빨리 재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요즘엔 코도 뾰족해지고 메이크업을 해도 빨간 코를 감출 수 없습니다. 재수술 받으면 아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도움을 청하셨네요. 예. 뭐 재수술을 한다고 아픈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이거는 연골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리콘을 이제 코끝까지 이제 길게 밀어 넣어서 만든 수술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앞에다 연골을 이렇게 덧댄다 하더라도 실리콘이 코끝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코끝의 혈액 순환이 차단되면서 코끝이 빨개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도면은 이거는 빨리 보형물을 제거하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코끝을 연장하는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연장하는 그런 연장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콧등을 올려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신문고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풀어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코 재건술은 코 성형 후 어느 정도 후에 좀 고려가 돼야 되는지. 보통은 이제 그 이물질을 이용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당시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코 재건술에 대해 좀 더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재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가 대단히 짧거나 좀 대단히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물질을 이용해서 모양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이물질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은 점차 더 변형이 되고 점차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원칙, 대원칙을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 하고서 수술에 임한다면 아마 이제 실수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문의와 깊은 상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컬 투데이 지금까지 코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도세훈 씨 어떠셨어요? 네,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코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다음에는요, 좀 더 알찬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코 재건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성형수술이 반드시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또 새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심한 코막힘이 동반된 휜코라든지 언청의 코처럼 선천적인 코 병형에 의한 코 성형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그리고 콤플렉스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 재건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 되찾으면서 건강한 코까지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